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의 말은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고요. 각 토론자 분께서는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토론을 맡으신 박판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또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하고 또 성인지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한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개최가 돼서 저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주재선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아주 좋은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감동 있게 쭉 들었습니다. 이제 양성평등 정책의 확대는 성별 영향평가 사업 추진하고 또 성평등 지표 개발과 측정이 성인지 통계 수요로 이어질 것을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좀 역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인지 그 통계 시스템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 또 이 국가 간 글로벌 국가 간의 지금 시도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좀 이해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꼭 이 시스템은 필요하다. 그 중에 인천광역시가 그래도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에 저도 좀 그동안에 그 여성가족재단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제 피드백하면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요구를 많이 또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성인지 통계 그 구축에 대한 부분, 그거에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도 뭐 이제 선례도 있지만은 이제 타시도와 이렇게 좀 비교해서 300만 인구이고 또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인천시기 때문에 우리도 좀 통계 시스템 구축을 어떻든 간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이제 구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현지 그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께서 이렇게 성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제 방안도 발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지 통계 근거에 대해서도 국내 타기관 연계 시스템 또 그 다음에 그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해 폭도 저희가 잘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준비해온 뭐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책자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고 우리 그 이제 예산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필요성하고 타당성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조금 더 이슈화가 되면 좋겠다. 물론 이런 토론회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또 가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좀 활동을 조금 더 해서 의견을 조금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 구축 방안이 이제 제시가 되긴 했는데, 자, 그럼 인천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건가 아니면 인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안을 갖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와 고민을 조금 해서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다. 어떤 식의 장단점은 아까 그 정현지 센터장님께서 다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할지 향후에 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나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의견이 서로 집행부와 우리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군구가 지금 현재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또 구도 있습니다. 인천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쓰든 간에 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평등하게 구별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군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인식의 변환도 필요하고 또 준비 과정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또 충분한 논의,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의 이제 수립, 이것이 이제 이 시스템 구축에 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성평등에 대한 수준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른 어떤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우리 이 시스템 구축이 이제 시급하게 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다방면에 우리 통계 시스템을 활용한 인천의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토론회 시작으로 해서 첫걸음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정착을 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위원장님이시고 인천시 의회 위원이신 박한선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발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의회에서도 아마 열심히 저희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천 성별 영역평가센터의 컨설턴트이시고요. 지방자치발전소 대표이신 이영숙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인천에 컨설턴트를 하기 전에 기초의원을 삼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초의원을 삼선을 하고 이제 이쪽 분야로 제가 좀 약간 전문화가 되면서 컨설턴트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별 영향 평가나 또 예산 제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고 하고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이 성별 통계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컨설턴트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청에 컨설턴트를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다 보면 그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곳곳을 이렇게 뒤져봐요. 뒤져보는데 저희가 많이 활용했던 곳은 그나마 제주도의 통계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이 성별 통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지방 의원님들이 좀 정확히 아시고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그래도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고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인천광역시가 앞서가네 이런 되게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한참 걸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간단하게 저도 성인지 통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정책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계는 그리고 나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거든요. 우리 남성분들이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이 싱크대 위에서 설거지하면 되게 허리 아프다고 해요. 처음에는 막 엄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85cm 이게 무슨 숫자냐라고 하면 바로 과거 여성의 평균 키가 155에서 160cm
그 기준으로 해갖고 허리 높이를 해서 싱크대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더 큰 남성들이 설거지를 거기서 했을 때는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엄살이 아니고 사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숫자 47%,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 제가 뭐 여기 써놨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각한 상처를 입을 확률이 47%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자동차 충돌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 모형이 남성의 평균 인체 175cm와 몸무게 77kg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 표준으로 안전벨트가 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성은 목이라든가 가슴 부위 이런 데 부상이 남성보다 더 위험이 47%나 높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예처럼 우리는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일, 운전은 남성이 하는 일, 이런 좀 성고정관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런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통계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거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정책 안에서 더 세밀하게 우리 구체적으로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빠져 있을 때 통계는 거짓말만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인지 통계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령층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추세로 그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가구 그 조례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2016년에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1인 가구라고만 돼 있는데 보면 성별에 따라서 또 20대의 1인 가구인지 50대의 1인 가구인지 연령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사는 1인 가구인지에 따라 다 정책적인 요구나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런 통계가 없이 그냥 1인 가구 지원 조례 했더니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법은 있고 조례는 있지만 시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넣고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 그걸 분석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그 정책의 효능감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뭐 가장 구체적인 거 잘 알고 있는 화장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개수 차이, 여성들이 훨씬 줄 많이 서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정확한 통계나 성별 영향평가 사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바뀐 정책적인 사례거든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없다면 성인지 통계가 없으면 그냥 사람으로만 뭉뚱그려 보았을 텐데, 이 보이지 않던 성별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 정책적인 게 시민 피부에 훨씬 더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성인지 통계는 우리 사회의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면 성인지 통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별 영향평가 뭐 분석을 한다거나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볼 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의회에서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굉장히 그냥 부수적이고 귀찮은 일로 아직까지 벌써 몇십 년이 흘러서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이 정착이 잘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밑바닥에는 이런 필수였던 이 통계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래 위에 정책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십수년이 지나도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지도 감독하고 또 실효성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또 지방의회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해가 좀 된다면 사실
이 오늘 아까 우리 기조발제를 해주신 우리 정현지 연구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안이 좋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고 3개년이 좋고 5개년이 좋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자체 보유하는 거 하고 또 타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진짜 그 말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이게 의지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천광역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쌓아놓은 돈입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돌려줘야 할 돈을 그냥 이렇게 잠가놓은 거죠. 예, 담가놓고 있는 그 돈이 3,500억이 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뭔가 이 서버에 더 들어가면 또 인력도 더 늘어야 되고 약간 귀찮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간을 굉장히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행부하고 충실히 논의한 후에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그걸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고 이러니까 그 의원님들이 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태 인천광역시에서 뭐 2, 3억 뭐 몇 억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몇 년씩 검토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저출생 고령 사회의 이 해법은 이 성평등한 노동시장에 있거든요. 이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 발전도 정말 후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천광역시는 내년 예산에 바로 이 구축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 뭐 100억도 아니고 10억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돈은 넘치거든요. 근데 이 10억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력한 의지 문제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을 콕 찌르셔갖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요. 자장인데 이렇게 편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 말씀, 그 기술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정말 느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막 하품을 하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3,500억이나 있다니. 그런데 사실 정말 의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컨설턴트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정말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같이 관심 갖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의 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승배입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요. 청주, 광주, 저기 부산보다 가깝습니다. 비행기 타고. 예. 제가 그 최종호 박사님한테 뭐 미리 그 원고를 받고 그 토론문 작성을 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두 분께 좀 막 이렇게 편지글처럼 이렇게 글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서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보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론에 대한 이게 주제 발표문인가 아니면 논박거리가 있어야 될 건데 제가 그걸 잡아내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토하고 론해야 되고 논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전 박사님의 지역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방향과 정현지 박사님의 인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방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통계는 성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개선할 목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점과 성인지 통계 보고서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러한 주장이 바로 제주도의 제주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런 저희들의 어떤
공유된 이런 의식이 없었더라면, 문제 의식이 없었더라면 아마 구축이 아직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보고서의 한계를 어떻게 넘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 성인 통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요. 또 정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근거 기반 정책, 이거 지금 요즘 각종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는 근거 기반 정책 내놔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시행 위해서는 바로 인천 지역의 전반적인 그런 성평등 수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제주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공유 사업 여정을 제가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요, 그 1998년부터 제주 그 여성통계연보라고 해서 도 자체에서 이제 통계를 생산하고 발간을 해 왔었는데요. 95년부터 이제 경년으로 2019년까지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라는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책자의 볼륨은 약 600페이지, 674페이지 가량 됩니다. 600페이지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자를 생산을 하는데 제가 생산자인 저도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 뭐 넣고 다니지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농담 삼아 동료들에게 뭐 컵라면 먹을 때 뚜껑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컵라면이 뭐 이렇게 무게에 눌릴 정도였으니까 별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통계 작업을 잘 해놨는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걸 보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표를 보는데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결코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여정인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통계 정보 시스템 그것을 많이 봐요. 많이 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역 통계를 따로 소통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성인지 통계 그 책자 만들 때도 많은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일러두기에 항상 그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좀 가져오면 안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DB 구축이라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600페이지가 넘었던 지금까지 있던 이 자료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아직도 과제이긴 합니다. 지금도 뭐 계속 진행 중에 있긴 하고요. 이것이 이제 종이 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문헌 같은 경우에는 디지타이징 해가지고 뭐 PDF로 떠서 이렇게 뭐 올려놓으면 될 건데 만약에 그렇게 올려놨을 때는 뭐 똑같습니다. 600페이지 책자랑 똑같습니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보기 좋게 그 DB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아마 과제일 겁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개 시군 통계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종이 책자로 지금까지 나왔더라면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뜯어서 아마 그 시스템에 넣어야 될 그런 작업들이 아마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작업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서 지금도 저희는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일단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인지 통계 시스템 이것만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명분이라도 하나 더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한 그 조사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이 조사 자료 데이터 원자료를 공개하자. 부끄러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표준화시켜서 그것을 공개하자. 이렇게 하면 도민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 구축 과정 여기를 이제 조금 54페이지인데요. 그죠? 거기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 DB 관리, DB를 만들 때 이제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유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 PC에서도 구현이 가능해야 되고 모바일에서도 언제든지 앉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행감 같은 경우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보시고 여러 가지 뭐 활용을 하시는 것도 목격이 되고요. 요즘 그래서 어쨌든 유저들의 관점에서 활용이 너무 그러니까 매우 편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가 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딱 두 가지 머릿속에 넣고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미지와 텍스트 이 두 가지였어요. 이미지는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텍스트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그래야 이제 추후에 장기적으로도 제가 관리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들어가서 통계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현하는 걸 목표로 둬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또 복잡스러워요. 뭐 정보 보안 이런 것들도 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규칙 규정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것들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규모가 아직 컸을 때는 이제 정보보안 검토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정보보안 검토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화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테마 통계라고 해서요. 주요 40개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 포켓북으로 작성을 했던 것을 테마 통계라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략적으로 밑에 숫자를 집어넣어요. 저희가 관리자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 해내면 그거를 연도를 지정해주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게끔 이거를 제가 그 기술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보면은 제가 어떨 때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통계가. 그래서 연도를 5년치로 줄였다가 어떨 때는 또 3년치를 줄여서 보여줘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자기가 알아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놔서 그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자기들이 마음껏 이렇게 통계를 또 보고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시각적인 거를 하려고 했고요. 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했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측은 저희여야 하니까 제가 가진 약 470개의 엑셀 파일이 될 겁니다. 아마 책자 만들던 그 엑셀 파일을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업체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정현 시스템을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통계청 시스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트리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트리 구조는 이제 그 부모 밑에 이제 자식 이렇게 딸리게끔 해서 세 단계로 보통 구현이 되더라고요. 통계청도 마찬가지고 코시스도. 그래서 여정현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저희도 설계를 그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해서 4월에서 10월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연구 기간에 이제 촉박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10월까지 개발하고 이제 시범 운영이죠. 근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CMS라고 관리자 시스템에서 이제 그 통계를 업데이트했는데 잘 안 딸려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생겨요. 렉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해 해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라는 그 명분 하에서 그 CMS를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면 단순히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CMS를 좀 보완하면서 연간 그 유저들의 통계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다 만들어냅니다. 연간. 그리고 이 유저들은 어떤 걸 많이 가져갔을까? 어떤 통계를 많이 활용했을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 주재선 박사님께서 그 많은 도움을 주셨죠. 저희가 개발할 때. 그래서 그 여정연의 통계를 저희가 팝업으로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팝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 팝업을 다 가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려서 구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DB를 이용했을 때는 히팅 건수가 여정연 건수로 넘어가요. 여정연의 성과로 가는 거죠. 예, 저희가 저희 쪽에서 막 클릭해주면 여정연에서 카운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될까 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도 좀 당겨오자. 그래서 여정연은 여정연대로 가고, 그래서 저희도 CMS에서 통계 DB를 활용한 여정연 통계를 가서 좀 들여다본 것이 있다면 그걸 또 따로 카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CMS에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통계를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트하게끔 제가 그 다음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구용으로 가져갔는지, 교육용으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냥 맛배기로 가져갔는지, 이 세 개를 딱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꺼내가는 분들은 어떤 목적에서 이걸 활용했는지를 카운트하게끔 해서 연말에 제가 이걸 리포트를 할 때는 정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이게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직에서는 특히 이제 평가 받을 때 이게 산출 지표에 해당됩니다. 경평에서. 그래서 산출 지표, 내가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의 이용자들이, 유저들이,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를 해 주신 거다라고 해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 누적 방문자 수만 말씀드려 볼게요. 21년 만들 당시에는요, 10월 달에 오픈했잖아요. 제가 10월 15일 날 이거 딱 띄웠는데, 그때부터 카운트했는데 13,929명이 들어와서 보셨어요. 21년에요. 자, 그 다음에 22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누적 26,515명. 예, 좀 늘었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23년에는 조금 줄어요. 21,497명. 23년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조금 더 마이크로 데이터도 좀 홍보도 하고 통계를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가 회사에서 학생들과 신진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논문 공모전 같은 걸 해요. 그 다음에 저널을 만듭니다. 제가 제주 여성가족연구라는 저널을 하나 발간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유저가 16만 208명입니다. 예, 이러면 지방 제주도 70만 인구인데요. 68만 9만 정도의 인구에 지금 16만 명 이상이 여기 들어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과는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앞으로는 이제 여정연 지금 이제 발표하시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그 여정연에서 업데이트가 돼야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 저는 이제 코시스에서 직접 오픈 API이기 때문에 직접 URL을 구성을 하고 만들어서 직접 통계청 거를 당겨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당겨오는 것까지 해놓으면 저는 뭐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저는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 시스템을 만들면 하는 가정하에 그려봤다면, 제주는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하는 성과물을 보여주시는 건데 정말 대단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유저가 16만 명, 그러면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명이 다 왔다는데, 만약에 인천이라면 인천의 300만 명의 5분의 1이나 6분의 1이면 5, 60만 명 방문자 수를 우리도 만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요, 인천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부장이신 최은경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최인경입니다. 네,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 제가 2022년에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인천 데이터 체계 연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인천에서 좀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지셨고,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과장님이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뭐 이쪽 전공자는 아닌데 연구를 했었고,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보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작년 동안 한 1년 동안 한 과제는 행정체계 개편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단구도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영종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영종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썼던 그 관점이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인천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중구의 인구가 역전이 됐죠. 영종도 인구가 지금 이제 구도심의 인구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중구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을 섞어서 나오죠. 예,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구도심에 계신 분들하고 영종도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전국 시도에 계신 분들은 중구하고 동구하고 아까 19페이지, 18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통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근거 기반 행정 하는데 중구의 통계는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영종도와 중구 일부를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중구는 동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특성이 오히려 비슷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알죠. 통계로 아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시장님이 미리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저희는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로 하여금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하게 만들었고, 작년 1년 동안 쭉 해서 저희가 특별법까지 갔었고, 지금 이제 2026년 7월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종구하고 검정구가 생기고 저희가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해져서 재물포구가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과제 할 때 저희 쪽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질 때 이후로 별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많이 실패했고, 지금 군이 대구시 이렇게 통합은 됐는데요. 통합은 여기도 통합이니까 통합은 됐는데 되게 분리한 사례가 없어요. 분리한 사례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분리를 해냈고, 특히 이제 이런 영종구를 분리하는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들은 그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성 쪽이나 뭐 가족 쪽이나 이런 쪽들도 훨씬 중구의 어떤 데이터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정연이라든지 코시스는 골치 아플 거예요. 분리해야 되니까. 네, 지금 다 합해져 있는데 분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2019년에는 성과 중심 업무관리 체계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인투인이라는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컨설팅하는 용역을 했었는데 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래서 보시면 그때 이제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면, 시장님이나에서 저희가 매립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매립지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만들면 데이터를 항상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마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매립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의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 같은 것들이 시장님들이 되게 많이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천 사회조사 있잖아요. 인천 사회조사가 있는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인천 사회조사를 워낙 힘들게 만들어서 이거 가는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정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그렇게 전국 데이터 비교했을 때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정치가들은 그런 데이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포하는 거에 대한 약간 껄끄러움이 있다. 껄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는 데 대해서 이제까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천 사회조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많이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여성 이제 성인지 관점의 성인지 통계라든지 이런 시스템 만드는데 쉽지 않은 것들은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다른 것들은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성인지 통계를 통해서 성적으로 불평등한 거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문제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전부 다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민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아까 있는 시스템에서 인포그래픽스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사회 문제를 좀 성인지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스템을 만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데이터의 이제 최신성을 유지하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현행화하는 거, 지속적 현행화의 과정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어떤 기관이 하든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과제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형 자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민 친화적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그림을 보여주든, 어쨌든 그래프를 보여주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활용하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의 우리가 비정형적 자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만들기도 하고, 비정형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의 우리 성인지적 관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체계 연구할 때 굉장히 쉬운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뭐가 시작했냐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인천시에. 그 데이터 맞는데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연구를 하면서 느낀 바는 사실은 다른 데이터와의 어떤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어쨌든 정제되고 질 높은 이제 데이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좀 약간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데이터도 굉장히 데이터를 보는 눈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우리 이게 사회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도를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그 공급별 성평등 수준 분석을 하면서도 통계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상으로 우리 마지막 토론자까지 다 네 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 이러면 토론이 참 꽃인데요. 마지막에 현장의 질의응답이 중요한데 오늘도 많은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최 측에 한 언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5시 한 10분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5시에 끝나는 게 네. 5시 5분이요? 너무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 분은 재빨리 손을 드시고 짧게 요령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 받고 나서 여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족센터장 권동국입니다. 대체자와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영수 현조석의 말씀을 듣고 제가 왜 설거지하면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공개적으로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공공 데이터 정보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얼마 전 중앙정부에 가서 중앙정부 이런 걸 보시면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보를 해야 하느냐 다 알려졌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얼마나 아까 신승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했느냐를 지자체를 이제 평가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은 기왕이면 성인지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활성화시키는 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고,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데이터를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금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예산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문제. 그 다음에 이 성인지 통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흥미영 대표님. 저는 이 자리에 토론자분들 중에 이제 사실 시의회에서 의원이 오시긴 했지만 인천광역시에서도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인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성인지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활동이, 이 작업이 혹은 이 정책이 누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끌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민운동 30년 동안 느낀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이것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성인지 데이터 관련해서 주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축이 되어야 되는 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이냐, 관이냐 이 질문이시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왜 오늘 인천시에서 아무도 안 오셨지? 이 생각을 토론을 내내 사실은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함께 들어서 이 부분이 활용 방향이고 만들어져야 구축해야 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실 주체는 가장 예산과 함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인데 그 행정에서 오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아직 저희 구축도 안 되고 활용도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제주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데이터 활용을 잘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잘 와닿기는 했는데 과연 평가는 꼭
숫자 그 통계적인 숫자로만 평가가 되어질 것인가 그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이 데이터 구축된 이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평가는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질문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앞에 하신 질문하고 중복이 돼서 질문 크게 3가지. 먼저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15번 한번 제가 이렇게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공개한다는 이야기지 그 보안이 걸려 있거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의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통계법 다 걸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 근데 그 공개된 자료라는 게 뭐 국가 승인 통계 관련된 일반적으로 다 공개된 자료로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혹은 국무부 내부에서도 실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일반 시민에 공개도 좀 무난한 자료거나 그것들을 이제 구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단 이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충분히 데이터를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정보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공개도 무난 괜찮은 자료들만 일반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구축에서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어떤 범위로 구축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범위를 얼마나 넓게 구축하고 또 어디를 더 특화시켜서 인천의 광역시의 어떤 선별 정책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활용될 것인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구축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지 대부분 아마 자료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부분 듣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행정 자료를 생산할 때 그 담당자들이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그 판단을 다 거친 그런 정보라고 하니까 네, 개인 정보는 아니라는 거. 일단 저도 말씀드린다면 공공 데이터 및 제공기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 개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에서 오픈 데이터 정책 그걸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뉴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통계 개방을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을지 공유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번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놓긴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평가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누가 해주실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쪽 평가는 아니고 이제 평가 담당관 실업무를 꽤 오랫동안 시에서 해왔는데 뭐 얼마 전에도 뭐 지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량적 평가 기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량 평가 기준일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토론문에도 쓴 것처럼 정성적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적 평가들이 중요한데 결국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초기 모델로는 각 시군구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들에 대해선 우수 사례를 내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정성적 평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평가의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개발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데이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통계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데이터가 정부의 성과에 직접 반영되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기는 한데 그게 불가능한 게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거는 2024년 현재면 한 2022년 자료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의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계청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모든 중앙정부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통계청의 그 자료를 평가지표로 성과지표로 삼느냐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나아지는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 아까 여기 제가 토론문에도 썼지만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 지표가 있을 거고 현재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 지표화해서 평가하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인지 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익 자원이에요. 누가 가져가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다 나눠야 될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인 통계 시스템 만들 때 도에서 너는 컨텐츠만 줘라 우리가 할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죠. 나는 좋죠. 다 가져가세요. 그러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안 된다. 예, 또 회사에도 공공기관이니까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냐? 그랬더니 그럼 너가 해야지.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민간에서 하게 되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약간 우려감이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예산이 조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안 될 수도 좀 있거든요.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공공 부분은 뭐 영혼 갈아넣는 거에 눈도 깜빡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몸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때는 약간 정말 그러나 못해 이래가지고 떼버리면 그때는 끝나요. 시작 안 하니만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에서는 너무나 책임지는 걸 싫어할 겁니다. 독립관이 있지 않는 한, 독립 부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만한 공공기관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고 관도 민도 아닌 공공에서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공에서 공공기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행정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의회에서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이런 우리 어디 여성가족재단에서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불씨를 우리 인천 여성가족재단이 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성평등한 사회가 뭐 따뜻한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은 정말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회가 좀 불씨를 던지셨으니까 의회에서는 부채질을 해서 이게 이렇게 활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저도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정 집행부에서 안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가족재단에서도 일단 불씨를 이렇게 던지신 거니까 잘 설득하고 또 쭉 찾아가서 얘기도 하시고 해서 이해를 좀 돕고 함께 삼박자가 맞아서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이렇게 인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소식을 좀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에서 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짐작하실 거고요. 그 대신 저희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든든한 우군을 얻은 것 같아요. 또 발표해 주신 분이나 토론자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